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익숙한 가난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편에서 우리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의 양,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 당신 통장의 잔액은 모두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속에 새겨진 가난 프로그램의 정확한 결과물입니다. 백지 상태로 태어난 아기였던 당신은 부모의 한숨, 가족의 돈 걱정, 환경의 결핍을 고스란히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밥 프록터는 말했습니다. 패러다임은 당신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같은 수준의 삶을 반복할 것입니다. 조셉 머피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잠재의식은 말이 아니라 느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라고 100만 번 외쳐도 당신의 몸이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결핍을 창조할 뿐입니다. 우리는 또한 심리학적 항상성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찾아오는 두려움, 의심, 무력감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익숙한 상태를 안전으로 착각하고 당신을 그곳으로 끌어당기려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찰스 헤넬은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외부 현실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그림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빛의 근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네빌 고다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현재의 감각 증거를 무시하고 원하는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끝에서 사십시오. 당신의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당신은 낡은 프로그램을 해체했습니다. 당신은 가난 패러다임을 인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순히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는 매일 당신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당신 옆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아이디어는 당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증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는 여전히 가난의 주파수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답노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당신은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들을 오답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등생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오답노트를 찢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성공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가난, 과거의 결핍에 집중하는 한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검색 엔진입니다. 당신이 입력하는 키워드에 따라 세상에서 그것을 찾아냅니다. 만약 당신이 왜 나는 안 될까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당신의 뇌는 당신이 안 되는 이유를 하루 종일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의 뇌는 그 증거들을 완벽하게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오답 노트를 찢은 사람, 즉 과거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의 뇌는 이제 새로운 키워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주의 신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편의 핵심입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의 언어를 배울 것입니다. 당신은 뇌과학적으로 당신의 인식 필터를 재설정할 것입니다. 당신은 동시성의 비밀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직관과 불안을 구분하는 법을 마스터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기회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갑시다. 당신의 뇌 속에 숨겨진 가장 강력한 무기, 망상 활성계를 깨우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 순간 1000만 개가 넘는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소리, 빛, 냄새, 촉각, 사람들의 표정, 간판의 글자, 지나가는 차량의 소음까지.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정보를 의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당신은 단 1초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붕괴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필터는 중요한 정보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RAS, 망상 활성계입니다. RAS는 당신의 뇌간에 위치한 신경다발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RAS의 설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정은 당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얻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길거리에서 빨간색 자동차를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차들은 어제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RAS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는 빨간 차를 원한다고 생각한 순간 당신의 RAS는 재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차는 당신의 의식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에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기회는 당신에게 기회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사람은 당신의 인맥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아이디어는 당신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의 RAS는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RAS는 위험, 결핍, 불가능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왜 안 될까를 찾습니다. 이건 사기 아닐까를 찾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라는 증거를 찾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뇌는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냅니다. 매일, 매 순간, 완벽하게. 반대로 부자의 RAS는 무엇으로 설정되어 있을까요? 그들의 RAS는 기회, 가능성, 연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그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같은 뉴스를 봐도 그들은 다른 기회를 발견합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들은 다른 대화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밥 프록터가 말한 패러다임의 실체입니다. 패러다임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RAS 설정입니다. 당신의 뇌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무엇을 통과시키고 무엇을 차단하는지를 결정하는 물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RAS를 재설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좋겠다는 RAS를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RAS는 구체적인 목표에 반응합니다. 나는 매달 500만 원의 수입을 만든다. 나는 1억 원의 자산을 갖는다. 나는 부동산 투자로 월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당신의 목표를 매일 시각화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직전에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떠올리십시오. 당신의 RAS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당신의 뇌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셋째, 질문을 바꾸십시오.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물으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던진 질문에 답을 찾는 기계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답을 찾을 것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면 긍정적인 답을 찾을 것입니다. 넷째, 작은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RAS는 패턴을 찾습니다. 당신이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행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RAS는 더 많은 행운을 찾기 시작합니다. 길에서 1,000원을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돈을 끌어당긴다라고 인식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정보를 줬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인식하십시오. 이런 작은 인식의 반복이 당신의 RAS를 재설정합니다. 다섯째, 환경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매일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당신의 RAS를 설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가난에 대한 뉴스, 경제 불황에 대한 기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대화를 듣는다면 당신의 RAS는 그것으로 설정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공 사례, 풍요의 증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다면 당신의 RAS는 그것으로 설정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고 사진의 개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범하게 사진을 세었고 평균 2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신문 2페이지에 세는 것을 멈추세요. 여기 사진은 43개입니다. 라는 거대한 문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RAS가 사진을 세라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글자는 필터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일상입니다. 당신 앞에는 매일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RAS가 결핍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진만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RAS를 재설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거대한 문구를 봅니다. 그들은 기회를 봅니다. 그들은 가능성을 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RAS를 재설정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매일 그것을 시각화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작은 증거를 수집하고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단 일주일만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당신에게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RAS의 기적입니다. 찰스 헤넬은 1912년에 출판된 마스터키 시스템에서 한 가지 놀라운 주장을 했습니다. 집중은 무한한 우주 정신에서 당신의 몫을 가져오는 도구입니다. 이 문장은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주의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과 뇌과학은 이것이 신비가 아니라 법칙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헤넬은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신에너지 장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능성, 모든 지식, 모든 창조력을 담고 있는 무한한 저장소입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양자장이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영성가들은 이것을 신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당신 바깥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존재하고 당신은 그것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속합니까? 바로 집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중은 당신이 알고 있는 집중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을 열심히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헤넬이 말하는 집중은 생각을 한 점에 모으는 것입니다. 마치 렌즈가 햇빛을 한 점에 모아서 불을 만들듯이 당신의 의식을 한 점에 모아서 창조력을 발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비유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공중에는 수백 개의 주파수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뉴스, 음악, 토크쇼가 모두 같은 공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라디오는 한 번에 하나의 방송만 수신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특정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이얼을 계속 돌린다면 당신은 소음만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확히 한 주파수에 고정한다면 명확한 방송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정신이라는 무한한 주파수 장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집중하는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으로 의식을 흩뿌린다면 당신은 소음만 듣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명확한 의도에 집중한다면 우주는 정확한 답을 보냅니다. 헤넬은 이것을 실험으로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매일 15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결과, 당신이 만들고 싶은 현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 처음에는 잡념이 끼어들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집중을 다시 가져오십시오. 마치 근육을 단련하듯이 집중력은 훈련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집중한 생각이 현실에서 증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관련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필요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기회가 펼쳐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명의 법칙입니다. 물리학에는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소리굽새가 있고 당신이 하나를 쳤을 때 다른 하나도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할 때 같은 주파수의 사건, 사람, 기회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1억 원을 원한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어떻게? 라고 의심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부족해 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집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분열입니다. 헤넬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집중은 의심 없는 초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직 그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는 우주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의 일은 무엇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우주 정신이 제공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발명가와 예술가들이 이 원리를 경험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문제에 깊이 집중한 후 잠깐 자고 일어났을 때 해답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발명품이 완전한 형태로 그의 의식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의 힘입니다. 그들은 의식을 한 점에 모았고 우주 정신의 무한한 저장소에서 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5분 동안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당신의 의식을 한 점에 모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생생하게 그리십시오.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십시오. 하지만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만약 잡념이 들어온다면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저 부드럽게 다시 초점을 가져오십시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듯이 잡념을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당신의 의도로 돌아오십시오. 이것을 21일 동안 지속하십시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는데 약 21일이 걸립니다. 당신이 21일 동안 같은 생각에 집중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자동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중은 노력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또한 하루 동안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 즉시 해결책으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만약 당신이 결핍에 집중하고 있다면 즉시 풍요로 초점을 옮기십시오. 이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집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마치 씨앗을 심은 농부처럼 당신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지만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고 기다립니다. 우주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집중하면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급해하고 의심하면 그 과정은 방해받습니다. 찰스 헤넬의 공명 원리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당신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주파수입니다. 우주는 같은 주파수로 응답합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을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던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질문을 품고 있었는데 우연히 펼친 책에서 정확한 답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기회가 필요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정확히 그것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고 조셉 머피는 이것을 잠재의식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시성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과관계 없이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에 물리적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건은 같은 시점에 일어났고 당신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윤과 머피는 다르게 봤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질서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머피는 이것을 씨앗과 열매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땅에 씨앗을 심으면 당신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세포 분열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뿌리가 물을 흡수하도록 명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잎이 광합성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합니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심으면 잠재의식은 알아서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과정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주가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씨앗은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싶은데 의심과 두려움의 씨앗을 심는다면 당신은 사과가 아니라 가시나무를 키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실수를 합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고 말하지만 동시에 하지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세상은 불공평해 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조셉 머피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느낌을 읽습니다. 당신이 나는 부자다라고 1000번을 외쳐도 만약 당신이 가난을 느끼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가난의 씨앗을 심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말은 하지 않아도 당신이 풍요를 느끼고 있다면 잠재의식은 풍요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시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씨앗을 심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느낌으로 잠재의식에 심으십시오. 잠들기 직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이 조용해지고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느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을 안고 잠드십시오. 둘째, 의심을 제거하십시오. 씨앗을 심은 후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잠재의식의 씨앗을 심은 후 언제 될까, 정말 될까, 어떻게 될까 라고 계속 의심하는 것은 씨앗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믿고 놔두십시오. 셋째,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면 땅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싹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자란 나무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작은 우연의 일치, 작은 기회, 작은 만남이 바로 싹입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하고 그것에 반응하십시오. 넷째, 흐름을 따르십시오. 동시성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사업 기회를 기대했는데 사람과의 만남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돈을 기대했는데 아이디어가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우주는 당신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A를 통해 B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우주는 C를 통해 더 빠르게 B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에 집착하지 말고 우주의 흐름을 따르십시오. 다섯째, 동시성을 기록하십시오. 작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적으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책을 발견했다. 돈이 필요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RAS가 더 많은 동시성을 찾게 됩니다. 둘째, 당신의 믿음이 강화됩니다. 실제로 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답한 사람들과 운이 나쁘다고 답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주고 사진의 개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 중간에 세는 것을 멈추세요. 이 신문에는 43개의 사진이 있습니다. 라는 거대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발견했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비밀입니다. 동시성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잠재의식이 나는 우주의 지원을 받는다는 씨앗을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셉 머피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올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작섭입니다. 당신이 정확한 씨앗을 심고 의심하지 않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흐름을 따른다면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당신을 목표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단계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음 단계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동시성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아이디어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동시성이라고 인식하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동시성을 인식하는 사람은 우주의 흐름을 타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싸웁니다. 밥 프록터는 수십 년간 성공의 법칙을 가르치면서 한 가지 진실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직관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관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관과 불안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신호이고 어떤 것은 당신을 가로막는 두려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먼저 직관이란 무엇입니까? 직관은 논리적 사고를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알미입니다. 당신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증거가 없지만 당신은 확신합니다. 이것은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한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100만 배 빠릅니다. 당신의 의식은 초당 약 40비트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초당 1000만 비트 이상을 처리합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당신의 의식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과거 경험, 학습한 패턴, 주변 환경의 미세한 신호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직관이라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직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논리와 증거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하세요. 데이터가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들은 의식적 사고에는 유효하지만 직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관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압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때 청소부로 일하며 한 달에 $3,000도 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나폴레온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길이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목소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적인 성공 코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직관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에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따를 때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직관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두려움인 것이 있습니다. 불안, 걱정, 의심도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관으로 착각합니다. 나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 결정을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이것이 직관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여기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직관은 고요합니다. 불안은 시끄럽습니다. 직관은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하게 속삭입니다. 그것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한 번 말하고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반대로 불안은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안 돼, 위험해, 잘못될 거야.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을 점령합니다. 둘째, 직관은 확장적입니다. 불안은 수축적입니다. 직관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해봐 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불안은 당신을 멈추게 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지 마 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멈추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항상 멈춘다면 당신은 결코 움직이지 못합니다. 셋째, 직관은 몸으로 느껴집니다. 불안도 몸으로 느껴지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직관은 가슴 중앙이나 배 깊은 곳에서 느껴집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확고하고 평화롭습니다. 반대로 불안은 가슴 윗부분이나 머리에서 느껴집니다. 그것은 조이고 떨리고 불편합니다. 넷째, 직관은 명확합니다. 불안은 모호합니다. 직관은 이것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불안은 뭔가 잘못될 것 같아 라고 막연하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느끼는 것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그것은 직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것이 막연하고 모호하다면 그것은 불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직관은 일관적입니다. 불안은 변덕스럽습니다.
진짜 직관은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불안은 당신의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오늘은 안 돼라고 말하다가 내일은 해도 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직관을 강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까? 첫째, 고요해지십시오. 직관은 조용한 마음에서 들립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걱정, 계획,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직관은 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최소한 10분 동안 명상하십시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청소하고 직관이 들어올 공간을 만듭니다. 둘째, 작은 결정부터 직관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막을까? 어느 길로 갈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까? 이런 작은 결정을 내릴 때 논리 대신 직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결과를 관찰하십시오. 직관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셋째, 직관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직관을 느낌으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지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알무로 받습니다. 당신의 직관은 어떤 방식으로 말합니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언어에 익숙해지십시오. 넷째, 직관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직관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따랐을 때, 또는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때 그 느낌이 직관이었구나, 저때 그것은 불안이었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직관을 따르는 것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직관을 따랐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배움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더 큰 기회로 이끄는 우회로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피해야 할 더 큰 실패로부터 당신을 보호했을 수 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리는 당신을 A에서 B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직관은 당신을 어디든 데려갈 수 있습니다. 논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직관에서 옵니다. 당신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해결책, 당신이 계획하지 못한 기회,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바로 직관이 이끄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이십시오. 불안의 소음을 넘어서 직관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따르십시오. 처음에는 무섭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따르십시오. 직관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천 개의 전파가 당신 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신호, 와이파이, 휴대폰 통신이 모두 같은 공간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몸이 그 주파수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켜고 특정 주파수의 다이얼을 맞추면 갑자기 음악이 들립니다. 음악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당신이 수신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모든 가능성, 모든 기회, 모든 사람이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맞춘 주파수만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파수 정렬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내면 에너지가 외부 현실을 결정합니다. 에너지란 무엇입니까?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더 미묘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감정, 믿음이 만들어내는 진동입니다. 모든 생각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기쁨, 감사는 높은 주파수입니다. 두려움, 분노, 절망은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같은 주파수끼리 끌어당기는 공명의 법칙으로 작동합니다. 여기 소리굽새 실험이 있습니다. 같은 주파수로 맞춰진 두 개의 소리굽새를 놓고 하나를 칩니다. 그러면 다른 하나도 저절고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파수가 다르다면 아무리 가까이 놓아도 다른 소리굽새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풍요의 주파수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공명의 물리적 법칙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는 의식 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각 감정은 특정 에너지 레벨을 가집니다. 수치심은 20, 죄책감은 30, 무기력은 50입니다. 이것들은 매우 낮은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용기는 200, 사랑은 500, 평화는 600입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700에서 1000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200 아래의 에너지는 파괴적이고 200 이상의 에너지는 창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두려움, 분노, 욕망의 에너지에 머문다면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파괴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 수용, 사랑의 에너지로 올라간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창조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파수를 정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높은 에너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현재 주파수를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불안입니까? 기쁨입니까? 분노입니까? 감사입니까?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것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도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선택하십시오. 이것은 억지로 긍정적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숨 쉴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감사를 느끼십시오. 진짜로 느끼십시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주파수 상승 도구입니다. 셋째,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 맞추십시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주파수로 진동하십시오. 부자의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풍요, 자유, 여유, 기쁨입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풍요를 느끼는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돈이 생기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핍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행복하고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온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풍요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넷째, 낮은 주파수를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억압된 감정은 잠재의식에 축적되고 낮은 주파수를 계속 방출합니다. 대신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흘려보내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그것은 괜찮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숨을 깊게 쉬고 그것을 놓아주십시오. 다섯째, 환경을 정렬하십시오. 당신이 접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주파수에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보는 영상, 당신이 듣는 음악, 당신이 만나는 사람, 당신이 읽는 글.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를 본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낮아집니다. 만약 당신이 불평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의 주파수는 낮아집니다. 의도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여섯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주파수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움직임입니다. 정체된 몸은 낮은 주파수를 만듭니다. 운동, 춤, 산책, 무엇이든 좋습니다. 당신의 몸을 움직이면 당신의 에너지도 움직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에너지는 막힌 것을 뚫고 새로운 것을 끌어당깁니다. 일곱째, 주파수를 유지하십시오.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낮은 주파수로 끌어내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 불친절한 사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당신의 주파수를 흔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당신이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 사건은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진을 위협으로 해석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뇌 활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협으로 본 사람들의 뇌는 편도체가 활성화되었고 기회로 본 사람들의 뇌는 전전두엽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같은 사진,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생리적 반응. 이것이 주파수 정렬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파수의 법칙입니다.
라디오 방송은 당신이 수신하기 전부터 공중에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경험하기 전부터 에너지장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일은 그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은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주파수에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주파수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바뀝니다. 이것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입니다. 당신이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 한 우주는 반드시 그에 맞는 현실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당신은 RAS를 배웠고 공명을 이해했고 동시성을 알았고 직관을 구분했고 주파수 정렬을 마스터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당신에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신호입니까? 아니면 그냥 잡념입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만남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입니까? 이 챕터는 당신에게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당신이 샤워하는 중, 운전하는 중, 또는 잠들기 직전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 책을 써야겠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야겠다. 이것이 신호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생각했습니까? 진짜 신호는 노력 없이 옵니다. 당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해 라고 애쓸 때 나온 것은 대부분 의식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것은 잠재의식의 신호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당신의 몸 반응은 어떻습니까? 흥분되고 에너지가 솟구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무겁습니까? 진짜 신호는 확장의 느낌을 줍니다. 비록 두렵더라도 그 아래에는 흥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만든 아이디어는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릅니까? 진짜 신호는 종종 예상 밖에서 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식당 사업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은 강한 신호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구체적입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진짜 신호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막연하지만 육아 어플을 만들어서 60만 원에 판매해야겠다는 구체적입니다. 구체성은 신호의 강한 증거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반복해서 떠오릅니까? 진짜 신호는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상황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만약 같은 아이디어가 일주일 동안 3번 이상 떠올랐다면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적으십시오. 당신이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48시간 안에 작은 행동을 하십시오. 연구를 하든 누군가에게 물어보든 무엇이든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주는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이 카페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 사람이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는 오래된 지인이 갑자기 연락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만남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만남은 예상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뜻밖입니까? 진짜 동시성은 예상 밖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계획한 미팅은 신호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특별한 정보나 통찰이 나왔습니까? 진짜 신호인 만남에서는 우연히 당신이 필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당신이 투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만난 사람이 그 분야 전문가입니다. 당신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난 사람이 좋은 회사를 소개해 줍니다. 만남 후에 당신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진짜 의미 있는 만남은 당신을 충전시킵니다. 당신은 영감을 받고 동기부여되고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만남은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까? 당신이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배우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만난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주는 당신의 의도를 알고 있고 그에 맞는 사람을 보냅니다. 직관이 이 사람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어떤 만남은 즐겁지만 일회성입니다. 어떤 만남은 평범하지만 내면에서 이 사람은 중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후자를 따르십시오.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느껴지면 72시간 안에 후속 조치를 하십시오. 이메일을 보내든 전화를 하든 커피를 제안하든 우주가 보낸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계획한 일이 막힙니다. 투자하려던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지원했던 회사에서 불합격했습니다. 시작하려던 사업에서 파트너가 빠졌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막힘인지 시험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장애물이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납니까? 만약 당신이 5번 시도했는데 5번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막혔다면 이것은 우주가 이 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멈추고 다른 방향을 보십시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대안이 함께 나타났습니까? 진짜 우주의 리디렉션은 문을 닫으면서 동시에 다른 문을 엽니다. 만약 한 기회가 막혔는데 바로 다른 기회가 나타났다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장애물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한 직관이 여전히 강합니까? 만약 모든 것이 막히는데도 당신의 내면에서 계속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시험입니다.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하지만 만약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든다면 그것은 막힘입니다. 놓아주십시오. 장애물이 당신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고 있습니까? 진짜 시험은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만약 장애물이 당신을 더 창의적으로,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하지만 만약 장애물이 단순히 당신을 지치게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장애물이 나타나면 24시간 동안 결정을 미루십시오. 즉각적인 반응은 대부분 감정에서 나옵니다. 하루 쉬고, 명상하고, 직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갑자기 돈이 들어왔을 때,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환불, 보너스, 선물 또는 우연한 수익. 이것이 우주의 확인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돈은 당신이 최근에 풍요를 확언하거나 상상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일주일 전에 나는 예상치 못한 수입을 받는다고 확언했고 실제로 그것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당신의 주파수가 맞춰졌다는 확인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 돈이 들어온 방식이 특이합니까? 진짜 우주의 신호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놀라움을 줍니다. 당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경로로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주가 나는 당신을 지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았을 때 당신의 첫 느낌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이것밖에 안 돼? 입니까?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감사는 더 많은 풍요를 끌어당기고 불만은 더 많은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면 10%를 당신이 감사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나누십시오. 이것은 순환을 만듭니다. 우주는 흐르는 에너지를 좋아합니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십시오. 반복되는 숫자나 상징을 볼 때, 당신이 시계를 볼 때마다 11시 11분입니다. 또는 특정 동물이나 상징이 계속 눈에 띕니다. 이것이 우주의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것이 일주일에 3번 이상 나타났습니까?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볼 때 당신의 직관이 무언가를 속삭입니까? 때로는 당신이 그 의미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올바른 길에 있구나. 또는 내가 멈춰야 하는 신호구나. 당신의 첫 직관을 믿으십시오. 그 상징이 당신의 문화나 개인 경험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징은 개인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비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인이 된 할머니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상징을 노트에 기록하십시오. 날짜, 상황, 당신의 느낌을 적으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패턴과 의미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의심이 들 때는 행동하십시오. 신호인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움직이는 사람에게 더 명확한 신호를 보냅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면 혼란스럽지만 일단 움직이면 길이 보입니다. 틀렸다면 방향을 수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제자리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자동이 됩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알 것입니다. 이것은 신호다. 이것은 잡음이다.
그리고 당신은 우주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RAS를 재설정했습니다. 당신은 찰스 헤넬의 공명 원리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조셉 머피의 동시성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밥 프록터의 직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파수 정렬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전에서 신호를 포착하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읽는 것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실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신호를 받아도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상상으로 끝납니다. 1편에서 당신은 가난 패러다임을 깨뜨렸습니다. 당신은 무의식에 새겨진 잘못된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첫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집을 허물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편에서 당신은 우주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뇌과학, 에너지 공명, 동시성의 법칙을 통해 우주가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펼쳐놓은 기회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편이 필요합니다. 네빌 고다드의 실전 조작법입니다. 네빌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현실 창조 스승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법으로 실제로 현실을 바꿨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결과를 경험하도록 도왔습니다. 네빌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혁명적입니다. 당신의 상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상상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언제 상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상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어떤 느낌으로 상상해야 하는지. 3편에서 당신은 배울 것입니다. 사치기법은 잠들기 직전 상태를 활용하여 잠재의식에 직접 새로운 현실을 심는 방법.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현실 창조 도구입니다. 끝에서 살기는 원하는 결과가 이미 일어난 후의 상태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법. 이것은 시간을 거꾸로 가는 기술입니다. 리비전 기법은 이미 일어난 과거를 재창조하여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방법. 네빌은 실제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리의 사건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와 현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우주는 그 다리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일은 그저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법칙은 진짜 창조는 노력이 아니라 안식에서 일어납니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쉬는 법. 또한 3편에서는 실제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네빌의 학생들이 어떻게 결혼, 사업, 건강, 부를 실제로 창조했는지, 그들이 어떤 구체적인 상상을 했는지, 그들이 어떤 장애물에 만났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검증된 실전 매뉴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편은 당신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일일 루틴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루 동안 어떤 마인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잠들기 전에 어떤 의식을 해야 하는지, 이 루틴을 21일만 따라하면 당신의 현실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1편에서 당신은 깨어났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 무의식 때문이구나. 2편에서 당신은 배웠습니다. 우주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있구나. 이제 3편에서 당신은 창조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 수 있다. 지금 당장. 그들은 이해하고 인식하고 감탄합니다. 와, 이제 알겠어. 하지만 그들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당신은 3편까지 갈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할 때 당신은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변화까지.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네빌 고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 느끼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이 잠들 때 무엇을 느낍니까? 걱정입니까? 결핍입니까? 피곤함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풍요, 감사, 성취를 느끼며 잠든다면 당신의 미래는 그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3편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편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3편은 당신에게 정확한 행동 지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것을 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모든 것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하고 검증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배웠습니다. 이제 할 시간입니다. 신호를 읽는 것을 넘어서 현실을 창조하는 단계로 가십시오. 3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한 창조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현실의 설계자입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그렇다면 3편으로 오십시오. 네빌 고다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